4단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16세기 후반 일본에서 전국시대의 혼란을 수습하고 다이묘들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고자 한 인물은 누구였나요? 이렇게 불만을 밖으로 돌리고자 대륙 침략을 구실로 내세워서 조선을 침략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1592년 일본이 쳐들어온 사건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일본군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처음에 어디와 어디 성을 빼앗겼나요? 순서를 꼭 알아두세요. 부산진, 동래성, 한양, 그리고 의주 피란이죠. 용해 지원군 요충까지도. 자, 그런데 다음 장입니다. 연이어 패배하던 조선이 전세를 뒤집기 시작한 것은 누구와 누구의 활약 덕분이었을까요? 이 중에서 한번 골라볼게요. 여기 옥포해전, 사천해전, 당포해전, 한산도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첫 승리를 거둔 것은 어디였을까요? 거북선을 처음 등장시킨 전투는 무엇이었을까요? 학의 날개 모양을 한 학익진 전법을 사용했던 것은 어느 전투였을까요? 이렇게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의 승리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익숙한 지리를 활용하여 적은 병력으로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준 것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임진왜란의 3대 대첩도 기억해야 합니다. 장군까지 사람까지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전세가 불리해진 일본은 조선과 명의 휴전을 요청하여서 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 휴전하는 동안에 조선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자, 무엇을 설치했을까요? 군사 제도를 가다듬었다고 하는데 무엇을 설치하였나요? 자, 그리고 휴전회담은 결렬되죠? 그래서 다시 쳐들어온 거, 일본군이 다시 쳐들어온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아까 있던 옥포해전, 이런 것과는 달리 명량해전은 무엇인가요? 임진왜란이에요? 아니면 정유재란이에요? 요량해전은요? 임진왜란이에요? 정유재란이에요? 이런 부분도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이후에 동아시아는 어떤 정세 변화가 있었을까? 당연히 조선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명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진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 이후에 조선은 당연히 외교를 중단하고 일본의 에도 막부는 조선의 국교를 다시 해줄 것을 요청하였어요. 그때 조선이 누구를 파견하여 조선인 포로를 데려오게 했나요? 이 유명하신 분이죠. 그러면서 포로와 함께 국교를 회복하게 되는데 이렇게 일본의 요청으로 조선이 정기적으로 사절단을 파견하게 되는데 그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뒤에 나와요. 그렇고 귀무덤도 한번 보고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판옥선이 있었기에 거북선도 있었고요. 이 거북선이 아니라 이 판옥선과 일본 배의 차이점을 이용해서 이순신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기진 전법도 이걸로 한 거고요. 또 여기 있는 이 황자총통, 천자총통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하객진 전술도 훌륭하고요. 병자호란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광해군을 알아야겠죠. 선조는 이제 전쟁을 수행을 했고 그 이후에
바뀐 정세에서 광해군은 즉위하게 되죠. 그래서 광해군이 한 일도 한번 쭉 읽어보면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국제 정세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명은 쇠퇴하고 있었고 강성해진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자, 그래서 이 명과 쇠퇴하는 명과 강성해진 후금 사이에서 광해군은 어떤 외교를 펼쳤을까요? 그리고 인조 반정이 일어납니다. 인조 반정은 광해군의 이 대임 명분과 의리를 저버렸다는 그런 지적을 받은 두 사건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뭐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나와 있죠. 우리 그거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물을 기억해야 되는데 광해군의 중립 외교의 중요한 인물이죠.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명과 후금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택하지 말고 후금에 투항하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실행한 사람이죠. 그것도 알아두세요. 인조 반정 이후에 인조는 자신이 광해군을 끌어내렸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러면서 인조 반정에 참여했던 이괄이라는 사람이 어, 후금으로 도망가서 인조 반정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이를 빌미로 광해군을 위에 보복한다는 구실로 조선을 침략한 사건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위의 이 전쟁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마무리되었나요? 이제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면서 조선에 어떤 관계를 요구하였나요? 이를 두고 조선에서는 싸우자, 주전론, 화해하자, 해결하자, 주화론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주전론이 우세해지자 청태종은 군신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침략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우리 그러면서 인조가 어디에서 항전했는지 그것도 알아야겠죠? 그리고 장군 이름 하나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됐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최명길과 윤집이라고 하지만 이 김상원이라는 사람도 같이 알아두면 좋습니다. 누가 어떤 근거로 여기에 보면은 부모의 원수와 형제를 맺고 부모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부모가 어느 나라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최명길이라고 한 사람의 그 근거도 한번 쭉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병자호란의 결과. 청은요, 청은 계속 이제 뭐죠? 병자호란이죠. 남한산성에서 항전을 하였으나 잘 안 되죠. 그래서 청의 강력한 공세에 못 이겨 인조는 45일 만에 어떤 결과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조선은 청과 무슨 관계를 맺었나요? 자, 그리고 누구와 누구를 인질로 끌려갔을까요? 끌고 갔을까요? 자, 이제부터는 어떤 왕이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두 글자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인조까지 했죠. 그 다음 뭐죠? 광인, 그 다음 누구예요? 효종이죠. 효종은 복림대군입니다. 복림대군은 군대를 양성하여 성곽을 수리하는 등 군사력을 강화해서 청에 당한 수치를 씻고 복수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 정책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기까지네요.